예, 반갑습니다. 박영두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예습 강의 제 6회차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6주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그죠? 앞으로 이제 3주 남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 또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어떻게 쭉 지나왔는지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잠깐 올라가 보고요. 자, 여기 형사 절차 개관도 한번 쭉 보세요.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게 이 수사 단계 이게 2편이거든요. 이것을 공부했고, 여기 기소 이게 3편에서 공부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공판 단계 이게 4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4편이 제일 중요해요. 1심 공개 재판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1심 공개 재판. 그럼 여기서 잠깐 확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심 공개 재판 단계에서 여러분 여기 이제 공판 단계 있잖아요. 자, 이 공판 단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소송의 3주체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심판의 주체인 법원을 공부했고 공격의 주체 이 검사를 공부했고 방어의 주체 피고인을 공부했죠. 이 피고인은 법을 잘 모르니까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와주게끔 보조자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변호인까지 우리가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우리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요.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 공소장 변경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공소장 변경. 우리 검사 공소 제기할 때는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돼 있죠. 근데 그 공소장 내용이 뭔가 심리를 통해서 다른 내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거죠. 예, 공소장 변경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을 봅니다. 이제 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심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 준비 과정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바로 공판기일에서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잠깐 볼 것은 여기 검사하고 이 피고인요. 이의 어떤 출석을 잠깐 볼 겁니다. 검사하고 피고인은 재판에 임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만 재판할 수 있는 게 원칙이겠죠. 이게 원칙은 맞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검사 피고인 출석을 하지 않아도 공판을 개정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게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공판결이 진행되어 나가는 모두 절차, 사실심지 절차, 판결 선고 절차 이런 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느 부분이냐면 제 생각으로는 70페이지에 있는 듯 69페이지군요. 69페이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달라졌죠, 이전하고는. 공소장 변경을 먼저 공부할 겁니다. 공소장 변경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갑이 여러 개 범한 범죄가 있는데 이 범죄가 원래는 동그라미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진행해서 밝히는 내용이 만약에 세모밖에 없다면 검사는 이 범죄가 세무죄라고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무죄를 일단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세무죄를 이렇게. 그런데 법원에서 심리를 해보니까 이게 세무죄가 아니고 동그라미죄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동그라미죄라는 것이 드러났다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놈이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는 자인데요. 상습 사기죠. 만약에 5번에 거친 상습 사기 범행이 있었는데 검사는 3개밖에 밝혀내지 못했다면 일단 공소장에 3개를 적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심리를 통해서 3개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도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까지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서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차피 하나의 범죄니까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요. 이게 동그라미로 드러나면 검사가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에 공장 바꿔달라고. 그러면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2개가 동일할 때 공장을 반드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자, 공소 사실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이 되겠죠. 추가. 이제 3개 범행에서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또 반대로 만약에 5개 범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2개만 한 경우도 있겠죠. 그럼 나머지 3개는 철회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변경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자 처음에 기소를 할 때 여기
갑이란 자가 범한 범죄가요. 갑이란 자가 범한 범죄가 절도라고 생각하고 절도죄로 기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갑이란 자가 범한 범죄가 이게 절도가 아니고 작물취득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훔친 것을 도품인지 알면서 취득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작물취득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겁니다. 이에 관한 세밀한 절차들은요. 여기에 공장 변경은 검사가 신청한다는 이런 내용들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검사가 공장 변경 신청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요구하는 것도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공장 변경이 허용되는 그런 범위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심리할 내용을 바꾸는 거니까요. 이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꿔야 되겠죠. 사실에 대한 심리 말이죠. 사실에 대한 심리는 우리 1심과 2심에서 되거든요. 우리 1심과 2심에서 공장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잠깐 볼 내용이 뭐냐면요. 공장 변경이 꼭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공장 변경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든요. 여러분, 공장을 바꾸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자, 여기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에요. 여러분, 공소장에 처음에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세모를 심리하겠죠. 그러면 피고인은 세모를 방어할 거예요. 근데 심리를 통해서 밝혀진 게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해서 그냥 동그라미를 재판에 들어가면, 만약에 동그라미 들어갔다 해서 공장을 이렇게 바꿔주지 않고 동그라미를 재판하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방어에 불이익이 없겠어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공장을 바꿔놓고 자, 앞으로 동그라미 재판한다고 검사가 말을 해주고 동그라미를 심리에 들어갈 때 피고인은 제대로 방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장을 바꾸는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다.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 재판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공장을 바꾸지 않고 재판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쵸? 공장을 바꾸고 하는데 시간도 걸릴 거 아니에요. 방어에 불이익이 없다면 공장 변경 없이 심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 공장 변경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공장 변경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으로 공부할 것은 검사가 만약에 이렇게 세모죄로 기소를 했는데 심리를 통해서 밝혀진 게 동그라미죄다. 그런데 법원이 이 두 개가 동일성이 있을 때, 동일한 범죄일 때 꼭 공장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검사가 바꾸고 법원이 허가를 하고 동그라미를 재판해야 되느냐. 공장이 이렇게 변경 없이 그냥 동그라미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에 들어갈 수는 없는가. 이 내용을 그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됐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공장 변경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 공소 취소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 공소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검사가 공소 제기했던 것을 철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우리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거의 C급 영역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우리 강의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거는 공장 변경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제 공판 준비 절차가 나오잖아요. 공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 다음에 살펴봐요. 공개 재판 준비하는 과정. 자, 이거는 다시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하는 과정은 준비 절차라고 해서 기일 전의 절차가 있고요. 협의의 준비 절차가 있습니다. 이 협의의 준비 절차, 이게 A급 영역이에요. 자, 이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협의 준비 절차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범죄 사실을 심리할 때 그 심리할 내용, 그 심리할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거고요. 이 쟁점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건데 그 증거를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공판기일에서 이 사실에 대한 심리를 아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를 위한 이 준비 과정이요. 준비 과정, 이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준비는 이렇게 이제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서 법원에다가 또 준비하는 날을, 기일은 날이거든요. 준비하는 날을 잡아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공부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자, 이 부분을 잠깐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법정에 있잖아요. 법정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검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피고인 나와 있죠. 피고인 나와 있죠. 검사하고 피고인은 재판이 많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인회의 출석은요. 인회의 출석은 공판 개정에 검사, 피고인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겠죠.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검사, 피고인이 예외적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을 개정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먼저 한 뒤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개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모두 절차라고 우리 공개재판이 쭉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의 맨 앞부분이요. 머리 두자거든요. 자, 앞부분 절차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을 심리하는 과정을 보고 일단 심리 끝나면 이제 판결 선고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볼 거예요. 자, 이 모두 절차는 또 순서가 쭉 있거든, 여러분. 모두 절차는 일단 뭐 진술, kop권, 고지, 그리고 우리가 재판할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인정신문, 검사가 공장을 낭독하는 것, 그리고 피고인도 당해 사건에 대해서 뭐 진술하는 거죠. 진술하고 그다음 재판장이 당해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사실심 절차에 맨 처음 이 증거를 조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피고인에게 궁금한 것을 이제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이 물어보는 피고인 신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는 최후 변론. 이걸 끝으로 해서 그다음 판결 선고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판결 선고 절차에서는 이제 심의를 하고요. 법관이 만약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법관 3명이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죠. 단독 판사 재판이라면 판결문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읽어주는 선고. 이렇게 하면은 1심 재판이 끝이 나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해 들어갈 거라고요.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번에 말했던 소송 관계인 출석에 관한 그런 내용들 책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증거조사 있잖아요. 증거조사. 이 증거조사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증거조사는 여기서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심 절차의 맨 처음이 증거조사 이걸 공부한다 했죠. 그런데 이 사실심리 절차 이 개관을 할 때는 증거조사를 한다는 운만 떼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공부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흐름을 놓치게 되니까요. 자, 이 공판결 절차를 쭉 살펴볼 때는 이렇게 쭉 갈 때 증거조사에 관한 내용은 강의를 안 할 거예요. 강의를 안 하고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할 거냐면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증거조사만 다시 떼내서 다시 차근차근 할 거예요. 여기 이런 보세요. 여기 보면 앞에 봤던 그대로죠. 모두 절차, 그 다음에 사심 절차. 자, 이 증거조사를 본격적으로 살펴본다고요. 떼내가지고 됐죠? 여기 보면 증거조사 어떻게 하는지가 쭉 나와요. 증거를 조사해달라고 원칙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보충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해요. 그리고 이제 증거에는 사람 증거도 있고 각종의 서류 증거, 물건 증거, 칼 같은 거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죠.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들, 사람 증거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신문, 서류 증거는 이 서류 증거 말이죠. 이는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 물건 증거, 칼 같은 것은 범행 도구는 제시 이런 방법이죠. 근데 그 중에서 사람 증거, 인정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요. 그 중에서 이 증인, 사람 증거가 바로 증인이잖아요.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신문이거든요. 이에 대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봐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증인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먼저 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증인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도 살펴봐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증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도 살펴볼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하는 방법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유자 진술권이라고 했는데요. 형사 피해자가 자기를 증인으로 신문해달라고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형사 피해자를 이제 증인으로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 피해자는 자기에게 범죄를 받은 그 피고인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이게 끝나 피해자 진술권은 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증거 조사에 대한 혹 이의를 신청하는 것, 이의 신청하는 이런 경우들도 한두 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공판 심리 진행해 나갈 때 특칙이 있습니다. 공개 재판 절차가 진행해 나가다가 이것을 정지하는 사유가 있어요. 정지하는 사유. 공판 절차가 정지된 사유.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그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답니다. 맛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죠? 심신상실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병이 나을 때까지는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되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정지가 되는 사유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 공판 절차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이걸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갱신 사유도 공부할 겁니다. A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A 판사가 경질되었어요. 그러면 B 판사로 교체가 되어 들어올 건데 B 판사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유들을 볼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정지 사유하고 갱신 사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B급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한 개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 간단한 공판 절차를 공부할 거예요. 간단한 거. 간이 공판 절차. 왜 공부하냐고요? 왜 간단하게 공판 절차를 진행하냐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는데요. 좀 줄여볼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요. 피고인이 자백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자백을 하니까 자, 검사는 보세요. 이놈이 범죄에 범했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피고인도 자백을 합니다. 자기가 범죄에 범했다고 해요. 근데 둘 사이에 다툼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사건을 질질 끌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재판을 좀 빨리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는 능력,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격 요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자격 요건이 없어요. 그리고 임의성에 의심스러운 자백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임의란 자백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전문 증거, 전에 들은 증거는 실용성이 떨어지겠죠. 자격 요건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자백을 해서 다툼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재판을 좀 빨리 끝내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증거가 쉽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증거로서의 능력, 자격 요건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자, 전문 법칙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관문만 통과하면 증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들어온 증거를요, 자격 요건이 있는 증거를 조사할 때 법이 정한 조사 방법, 인정은 신문요, 서정은 낭독요, 물정은 제시라고 했죠. 이런 방법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할 거냐?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것이 간이 공판입니다. 이 내용들도 공부를 할 거예요. 통상의 공판 절차를 공부한 뒤에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공판 절차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공부할 것이 마지막이에요. 자, 국민참여재판을 공부할 겁니다. 여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했죠.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마지막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재판의 모습은 여기 검사가 있고요. 피고인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보조자로 참여하고요. 그 다음 이런 재판의 우리가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할 재판의 모습은 자, 이런 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제 직업법관들이 앉고요. 여기 배심원들이 앉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배심원의 결혼이 생기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가 앉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검사, 여기 피고인, 법률 전문가, 변호인. 그리고 이제 배심원이 그 사람 증거 있잖아요. 증거 중에 제일 좋은 목격자 같은 사람 증거요. 증인 있잖아요. 이 증인의 말을 태도를 제대로 보고 유무죄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증인석이 배심원 앞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재판, 국민참여재판을 마지막으로 공부할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 일단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사건이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 대상 사건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을 먼저 보고요. 합의부 간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합의부 심판 사건. 그 다음 이제 이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배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배심원에 관한 선정 절차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이제 공개재판. 자, 여기
국민참여재판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 그리고 판결 선고하는 내용들을 볼 건데, 자, 이 부분은 통상의 공판 절차의 경우도 그대로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 이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판결 선고할 때 일반 통상재판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들 위주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강의를 마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국민참여재판도 뒤에 간단하게 정리는 되어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 보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재미가 있다면 재미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볼 거라서 조금 따분하다면 따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상당히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다 맞추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